안녕하세요. 에비즈니스 안민철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금리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달러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린 또 패션과인데 마치 경영학과인 것처럼 수업을 하게 되네요. 또 하나 걱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업이 정규 진도 과정을 제외한 하루에 10분씩만 빼서 생각 좀 해봅시다 하는 그런 수업인데 이것만 인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이게 리프레시 하는 개념으로 좀 진도만 계속 빼고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는 그런 수업인데 만나게 되면 진도 열심히 뺀다고 바쁘겠대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1학년들이라서 주식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구경 한번 해보고요. 가설을 한번 내려보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보는 늘 그런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오늘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외신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요.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국난의 극복이 취미 활동인 나라.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들이죠. 뭔가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와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너도 나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엄청 막 뭔가 단합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이번 코로나 때도 지금 극복이 잘 되고 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좀 많이 퍼졌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조선시대 후기라서요. 우리랑 사실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기 IMF 때는 저도 반지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까요? 그 반지 빼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것 같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게 과제로 나갈 거예요. 조사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잘 봐놔야 돼요. 오늘 할 얘기는 약간 국뽕을 좀 맞자는 건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하기 전에 혹시 달러를 산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뭐 외환을 환전한다.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사실 들어볼 일 잘 없죠.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느꼈던 것 같은데 예의범절은 어릴 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리고 공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건 대학교에서 좀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돈 버는 방법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유튜브로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고요. 되게 다양하고 신기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오늘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돈 버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 슈퍼에 가서요. 이게 1,000원이라고 칠게요. 제가 슈퍼 가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하고는 1,000원을 줘요. 근데 이게 값이 좀 올랐어요. 슈퍼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1,000원을 줬더니 1,500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에이 하고는 내가 1,500원을 주잖아요.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물건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싸졌거나 내게 싸졌거나 내가 들고 있는 이 1,000원짜리가 좀 별로인 돈이 돼버린 거거나 아니면 얘가 되게 좋은 물건으로 평가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걸 달러로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달러를 만약에 은행 가서 1달러 주세요 하고는 원래는 1,000원을 줬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갔더니 1달러 주세요 하고 1,000원짜리를 꺼내니까 500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1,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달러가 가치가 더 좋아졌거나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더 절하됐거나 이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코로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작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색깔도 없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수업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뺄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작년 6월이었어요. 작년 6월에 왜 그때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북한에도 갔다 왔다 하시고 뭐 이렇게 북한이랑 교류가 좀 있었던 그 시기를 잠깐 보셨죠. 그때 왜 만났는지 뭐 핵을 포기하는지 관심 없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형국을 잘 보면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여기 4개 국가가 지금 좀 섞여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같이. 원래 중국이랑 북한이랑 친한 사이인 건 우리도 원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그냥 저 혼자서
뭔가 우리나라가 약간 얘네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북한이랑 원래 우리가 친해야 되는데 좀 덜 친한 것 같고, 중국이랑도 그전엔 친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덜 친하고, 미국에서도 너네 나라 돈 잘 버니까 뭐 방어비 더 내나 뭐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주변 친구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소위 말해 우리가 원래는 되게 인싸아싸였다면 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그때가 요때였었어요. 작년 6월이요.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이 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그냥 느낌이 들었던 거죠. 가설을 내려본 거예요. 환율이 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환율은 미국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느낌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달러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켜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켜보려면요 원래 그래요. 그냥 운동할까 하면 운동이 안 되는데 헬스장 끊으면 어쨌든 가잖아요. 똑같은 거였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50만 원 정도를 달러를 사봤어요. 실제로 요즘은 어디 가서 달러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인터넷에서 그냥 외화 통장 열어가지고요 달러를 사버리면 돼요. 그때 50만 원 정도를 그냥 테스트로 한번 사봤어요. 달러를.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이때였거든요. 그리고는 2달이 지났어요. 지금 보시면 6월이었고요 8월이잖아요. 2달이 지났었어요. 2달이 지나고 나니까 한 2만 원 정도가 붙었네. 제가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았다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샀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것 같은데 가설을 내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50만 원치 달러를 사서 한번 2달을 지켜봤는데 다행히 올랐어요. 저는 달러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그냥 팔고 다시 나왔어요. 보시면 6월에서 8월까지 약 4% 정도가 상승했었어요. 제가 샀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만 원 벌었죠.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거예요. 2번째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또 그 생각을 해봤었어요. 달러 가치가 오른다 뭐 이런 느낌보다 우리나라가 얘네들이랑 친하게 잘 못 지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왠지 좀 가치가 떨어질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돈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돈 말고요 다른 화폐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제2의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돈이 좀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막 금으로 다 바꿀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었죠. 작년 6월에 금 시세였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6월이었죠. 지금 약간 뭔가 미래가 예상이 되시긴 하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에 금을 사요. 그때 달러 살 때 금을 같이 샀어요. 왜 한꺼번에 뭐 이걸 안 사고, 그냥 저는 테스트니까요. 제가 내린 가설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볼 것 같으니까 한 50만 원씩만 사본 거예요. 중요한 건데요. 금은 금은방에 가서 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에서 금을 살 수 있어요. 실물을 사는 게 아니라요. 돈을 주고 금 샀습니다 라고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2달을 지켜봐요. 자, 보시면 이게 정확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6월이었었어요. 6월에 금을 샀어요. 한 10g 정도 샀네요. 50만 원을 주고 금을 조금 샀어요. 우리 돈으로 한 2돈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8월이 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4%가 올랐어요. 14%면 100만 원을 내가 넣어놨으면 14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2달 동안. 똑같아요. 100만 원을 들고요. 50만 원은 달러를 샀었고요. 50만 원은 금을 샀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서 팔았어요. 팔고 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까 달러는 한 2만 원 벌었죠. 근데 금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8만 원이나 올랐어요. 물론 제가 언제 샀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제 결정은 그랬어요. 제 가설은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니까 우리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좀 올라야 되지 않나? 달러도 좀 오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확인해 봤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보고 이걸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테스트하기 위해 소액을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봤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문제가 생겼었겠죠? 막 50만 원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는 안 있었을 거예요. 테스트만 해보는 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금 사라, 뭐 달러를 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걸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따라하면 큰일 나요. 세 번째인데요. 요건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건 작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게 뭐 한 1월 말 이때부터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2월 말부터 아주 큰 일이 생겼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를 보실게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주식의 분포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죠.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박경철 의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2000년 초반이었을까요? 그때 지금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2013년인가 12년인가 삼성전자 사볼까 하고는 그때 봤더니 한 주에 100만 원 하더라고요. 못 사겠다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뭐 조금 몇 년 더 지났었어요. 지금은 이게 분할이 돼가지고요. 46,000원이 됐는데 더 분할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나중에 250만 원까지 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때마다 살까 하다가 다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시기를 못 겪었긴 했지만 눈으로 본 적은 있잖아요. 어쨌든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주식이.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생깁니다. 이게 최근 3개월인데요. 올해가 시작이 되는 19년 말일자부터 지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